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본 사회학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사회학 강의를 제1과 뜰 안의 짐승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회학을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기독교 신앙과 사회학의 대결 6가지 주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 6가지 주제가 무엇이 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또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1과가 되겠는데요. 제1과는 이제 뜰 안의 짐승인데, 자,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위,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또 그 안에 짐승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지는 여러분들이 규정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최근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제 건물을 요즘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많이 세우지 않지만 주변에 이제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그래도 건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각자의 그 삶의 환경에 따라서 집을 새로 살 사람도 생기고 그 자신의 그 처지는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미 있었지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최근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프리 렉처라고 해서 캠스에 올린 자료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 사회학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기초 지식으로서 그 사회학에 대한 그 역사와 그 학자들 또 그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자료들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의 역사는 다른 학문에 비해서 짧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역사가 일천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사회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짧은 반면에, 사회학의 유익이라고 할까? 여기 보면 이제 사회학은 자신의 넓은 계단으로 올라오도록 손짓하면서, 그러니까 영역이 굉장히 넓은 거죠. 사회학의 영역도 넓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유인을 하면서 수많은 약속과 화려한 시설들을 자랑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그 유익성들을 가지고 사회학을 연구하게 되면 그 많은 유익이라고 할까, 그 세상적인 것에 많은 그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학이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그 목적이라고 할까, 그 유익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회학은 인간의 그 사회적인 경험이 얼마나 좁은지 또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그 상상력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나 관습이나 사회적 습관 또 그 제도에 대한 그 세계로 우리들을 안내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학을 연구하게 되면 그 우리와 그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있고 또 회교 문화가 있고 불교 문화가 있고 아주 다양하죠. 그 인도만 가더라도 굉장히 그 이질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그 힌두교 문화를 한번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색다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세계로 우리들을 안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 생각들을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그 사회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그 대답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대답이 우리들의 그 현대 문명의 그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미래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렇지만 그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부연으로 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회학적 진리 발견의 그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체와 또 두 번째는 연구 대상의 어려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체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개념, 이제 먼저 그 사회학을 공부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인간의 정의, 또 인간이 어떤 그런 개념이나 그 어떤 그 주제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사회 계급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렇게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 명확한 정의라기보다는 그 보다 좀 더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심오한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연구에 그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에 대한 그 어려움인데, 사회학적 그 현실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써봤는데요. 코끼리와 여섯 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그 사회적인 현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에 장님 6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자 그 코끼리를 만져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았더니 벽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하기를 코끼리는 벽이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또 한 사람은 그 상아를 만져봤대요. 뾰족한 상아를 만져봤더니 창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코끼리는 창이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더니 뱀같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와 같다. 또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그 프라이팬과 같다, 팬의 모양이다. 또 마지막으로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줄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코끼리는 한 마리였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6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각자 만져본 부위에 따라서 각자 다른 주장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학을 접근하는 그 방법과 결론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6장님이 각자가 만지고 느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와 같이 사회적인 현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인 예로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회학의 그 관광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사회학의 그 출발은 사회과학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회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것이 사회학이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문의 출발은 그것과 유사한 또 범위가 같은 학문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차츰 자신의 그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학도 그 사회과학에서 비롯되고 또 사회과학과 그 유사한 관심사와 그 주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학은 범위가 넓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초기에 그 사회학을 정립하고 사회학을 소개하는데 이론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제1과를 마치면서 그 연구 문제 및 복습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간단히 풀어보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음미하고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사회학의 목적과 사회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학적 진리 발견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2가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입니다. 코끼리와 6장님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또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